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이번 회차도 이 J리그와 K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회차 연속 이 K리그와 J리그입니다. 지난 32회차도 좀 변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2월이 됐죠. 무더위가 시작이 됐고 또 장마 때문에 굉장히 습한 날씨, 그리고 이적 기간이 발동이 되면서 변수가 많아진 회차입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요. 도쿄가 예상외로 지난 사간도스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5대 0으로 패했습니다. 이 아다이톤이 최전방에 서고 이 와타나베와 나가이를 좌우 윙으로 배치하면서 경기 초반에는 좀 공세를 펼쳤어요, 도쿄가. 근데 뭐 상대 선방이 좀 막혔죠. 전반 30분 그 미드필더 아베가 부상으로 쓰러진 사이에 이 상대 공격이 전개가 됐고, 이때 중거리골로 실점하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후반 들어서 상대의 측면 전개를 저지하지 못하면서 라인이 무너졌고, 상대 강한 압박에 수비적으로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을 했죠. 이 경기 후에 이 알벨 감독도 후반에 집중력 저하가 패인이었다고 꼽았을 정도로 이 도쿄의 후반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후쿠오카는 홈에서 히로시마에게 1대 3으로 패하며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의 부진입니다. 이 수비력으로 좀 버텨왔었는데 수비 밸런스도 흔들리고 있고 득점력은 좀 여전히 저조하죠. 상대가 중원에서 이 순간적인 압박을 걸어오자 공을 너무 쉽게 빼앗기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롱크로스를 이 와타리가 달려들며 헤딩골로 균형을 맞추긴 했는데 후반 상대 역습에 실점하고 또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 이제 상대 돌파 저지하다가 PK까지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도쿄가 최근 침체된 경기력이었지만 이 미드필더에서 좌우로 벌려주고 특히 오른쪽 측면 공략에 의한 이 크로스 패턴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와타나베와 이 아다이톤의 스피드를 앞세운 공세도 굉장히 좋죠. 사간도스 원정에서는 아베의 갑작스러운 부상 이탈로 좀 흔들리긴 했지만 마츠키와 이 아오키가 중원에 건재하고 있죠. 최근 수비 라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후쿠오카가 이 도쿄 원정에서 버텨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는 이 수비 라인의 중심인 브라질 출신의 센터백 그롤리도 이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도쿄의 승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서울의 K리그 경기인데요. 제주가 상대 역습에 발목을 잡히며 이 강원에게 4대2로 패했죠. 제르소와 조나탄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이 좌우 측면 공격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점유하며 운영을 했는데 상대 역습에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선제 실점을 했죠. 프리킥 상황에서도 상대 낮은 크로스에 헤딩 실점하며 흔들렸습니다. 주민규의 PK와 헤더골로 쫓아나갔는데 후반 또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 헤딩 실점하며 무너졌죠. 경기 운영을 잘 해놓고 이 상대 역습과 이 세트피스 수비가 안 돼서 무너진 좀 아쉬운 경기였죠. 서울이 FA컵에서 하이리그 팀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지만 정규리그에서 좀 막막한 상황이죠. 나상호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수비 라인에서 이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는 오스마르도 발가락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황인범마저 계약기간 만료로 이번 주말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황인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박동진이 최전방에 나설 수 있지만 좀 정교함이 떨어지죠. 인천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일방적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이 공격의 짜임새를 보여줬지만 조용욱 외에는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대를 3번이나 맞추는 좀 불운도 따르긴 했죠. 최근 흐름은 서울이 좋아 보이지만 이 서울에게 악재가 많습니다. 부상과 선수 이탈, 특히 오스마르의 이탈은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이한범과 이상민, 이 어린 선수들 조합이 있긴 한데 빌드업과 안정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제주는 중원 장악력을 가지고 이 측면을 공략하며 주민규를 타겟하는 이 제주만의 본인 플레이를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서울이 주중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다곤 하지만 무더위와 습한 장마철 체력적인 변수도 작용을 하겠죠. 제주가 홈에서 부진을 털어낼 그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과 이 가시마의 경기인데요. 가시와가 요코마리 원정에서 4대0으로 크게 패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실점하며 분위기를 뺏기며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이 시바시 소야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면서 중원에서 수비력 좀 압박 능력이 떨어졌고 3백 라인도 이 상대가 침투 플레이에 능하다 보니까 침투 하나 이렇게 대비하면서 수싸움을 펼치다 이 수싸움에서 지면서 슈팅각을 너무 쉽게 내주기도 했죠. 여기에 이 센터백이 공을 흘리는 미스까지 나오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대 요코마리의 공격력이 강한 팀이긴 했지만 박스 안 수비에서 허점을 많이 보이며 흔들렸던 경기예요. 가시마가 나고야 원정에서는 고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상대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힘싸움에 밀리며 좀 어려운 경기였어요. 우에다가 절묘한 가슴 트래핑으로 먼저 선제골을 터뜨리긴 했는데 이게 이 트래핑 과정에서 공이 좀 팔에 스치면서 VAR 끝에 핸드볼 파울로 무효가 됐죠.
상대가 중앙 장악력을 가져가자 이 롱볼 공략으로 전술을 바꾸더니 결국 나카마가 쇄도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죠.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긴 했는데 후반 초반 이 피추카의 핸드볼 파울로 PK 내주면서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가시와는 지난 경기 시바시소야의 결장으로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크게 패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주전 센터백 다카하시가 경고 누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두 경기 연속 수비적인 허점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반면 가시마는 큰 전력 누수 없이 경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가시마가 확실히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가시마가 최근 공격 빈도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가시와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와 이와타의 경기인데요. 히로시마가 후쿠오카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며 리그 4연승을 거뒀죠. 수비적으로 나선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강한 압박으로 볼을 빼앗으며 역습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죠. 이 수비형 미드필더 이 노치다의 순간적인 압박과 태클이 만들어낸 선제골이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 비에이라가 로빙슛과 PK로 멀티골을 또 터뜨렸죠. 주중 간바와의 수년 경기에서는 이 노치다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면서 확실히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1차적으로 저지하지 못하자 이 박스 인근에서 패스 플레이에 흔들리며 전반에만 두 골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이와타가 가와사키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지난 라운드 이 사간도스 원정에서 상대 수비 실수로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이 다시 상위권 팀의 발목을 잡았죠. 밀집 수비로 가와사키 선수들에게 공간을 안 내주면서 잘 버텨냈지만 워낙 내려서다 보니 상대 센터백들이 미드필드 중앙까지 올라와서 빌드업 플레이를 하게 냅둘 수밖에 없었죠. 결국 상대 센터백의 로빙 패스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고 후반 라인을 올리려다가 뒷공간이 무너지며 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이토의 헤딩 동점골로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죠. 이와타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서 경기지만 이 히로시마의 최근 경기력이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난 간바전은 이 노치다의 결장으로 수비적인 밸런스가 흔들렸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중원에서부터 장악력을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려 할 겁니다. 최전방 공격수의 무게감이 떨어졌던 이 가와사키와는 달리 히로시마는 최근 비에이라의 폼도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 히로시마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가 되겠죠. 히로시마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교토와 삿포로의 경기인데요. 교토가 홈에서 쇼난에게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2연패 부진으로 이 하위권과 승점차가 좁혀졌죠. 상대가 라인을 내린 후 역습으로 나서는 패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위기를 몇 번 벗어나기도 했지만 상대가 역습을 시도할 때마다 실점이나 다름없는 위기였죠. 웅크린 상대 수비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공세 시에서도 뚜렷한 찬스가 없었습니다. 후반 막판 상대 돌아뛰는 움직임을 놓치면서 컷백을 허용했고 이게 결국 결승골로 연결이 됐죠. 수비적인 안정감이 너무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삿포로가 간바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3연패 부진에서는 벗어났는데 이 골 결정력에 문제점이 있었죠. 간보를 압도하면서 무려 20개의 슈팅을 퍼붓고도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이 하베르가 최전방에서 기민한 움직임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었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졌죠. 아오키의 침투 플레이도 좋았지만 상대 키퍼의 전진 수비에 좀 막혔습니다. 이 계속해서 두드리다 후반 초반 이 쿠마이 헤딩골로 결승골이 됐죠. 이선 침투 플레이와 이 최전방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공격 전개의 짜임새와 파괴력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대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아무래도 삿포로가 다득점 승리를 했을 그런 경기력이었죠. 교토의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쇼난에게도 굉장히 고전했지만 이선 침투 플레이와 최전방의 연계 플레이가 좋은 삿포로 상대로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삿포로 최전방이 하베르의 감각적인 패스 연결에 수비 라인이 크게 고전할 것 같습니다. 삿포로가 최근 패배가 많았지만 이 교토 원정에서는 승기를 가져갈 그런 경기가 되겠네요. 교토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간바와 우라와의 경기인데요. 간바가 지난 라운드 삿포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최근 부진에서 벗어났지만 경기력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죠. 수비적으로 굉장히 고전했고 상대 이선 침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히가시쿠치 키퍼의 전진 수비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상대 패스앤 무브에 당하면서 결국 헤딩 실점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주중 히로시마 순양 경기에서는 이 강한 압박과 크로스 공세로 상대를 흔들었고 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잡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좀 강하게 부딪히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으로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죠. 우라가 비셀고베 원정에서 이 부상 불운이 있었지만 1대0 극적인 승리로 리그 2연승으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죠. 경기 시작과 함께 부상 복귀한 윤카가 이 강한 압박으로 상대 볼을 탈취한 후에 슛을 때렸는데 이게 골대를 때리면서 좀 운이 없었죠.
오쿠보와 아키모토가 이 이선 자원들의 침투로 찬스를 많이 잡아냈지만 최전방의 부재로 쉽사리 골이 안 터졌습니다. 이 윤카가 전반 7분 만에 교체 아웃됐거든요. 상대 박스 인근에서 돌파와 패스 플레이로 많은 프리킥 찬스를 얻어내더니 후반 막판 이 모벨의 환상적인 왼발 프리킥 골로 결승골을 성공시켰죠. 간바가 히로시마 상대로는 강한 압박과 투지 있는 플레이로 선전을 했는데 히로시마 중원 핵심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전력이 좀 약화된 상태였죠. 우라와의 최근 이선 자원들의 활약과 패스 플레이, 침투 플레이를 펼친다면 오히려 간바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경기네요. 전체적인 전력이 안정되고 확실한 프리킥 능력을 선보이는 모베르가 있는 만큼 우라와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바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레소와 가와사키 경기인데요. 세레소가 홈에서 시미즈와 1대1로 비기며 좀 아쉬움이 남았죠. 경기를 주도하면서 무려 22개의 슛을 퍼부었는데 단 한 골에 그쳤고 자책골 실점을 내주고 말았죠. 전반 중반 이 상대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이 센터백 요니치가 이게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중원에서 오크노가 넓은 시야로 노응 패스로 공격 전개 속도를 올렸고 이선 자원들이 침투하며 이 패스를 잘 받아냈죠. 다만 마무리 슈팅에서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계속해서 두드리더니 결국 후반 중반 후나키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동점골을 터뜨렸죠. 이 멘데스와 타가트 외국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저조한 편이에요. 가와사키가 이와타와 1대1로 비기며 좀 다시 주춤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국내 선수들로만 이제 나섰고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밀집 수비를 펼치는 이와타에게 굉장히 고전했어요. 고바야시와 이에나가가 박스 안에서도 세밀하게 주고받는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상대 키퍼 벽에 막히고 말았죠. 전반 중반 이 센터백 타니구치가 빌드업하면서 긴 로빙 패스를 전개를 했고 이걸 그 라이트백 야마네가 돌아 들어가면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가르긴 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전진 패스 플레이로 찬스가 많았지만 고바야시 슛이 골대를 때리는 등 좀 불운이 있었죠.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줬는데 이거 정성용 골키퍼가 살짝 앞으로 나오다가 점프를 하는 그런 판단 미스가 좀 아쉬워요. 골문 앞에서 점프를 했다면 충분히 막아냈을 법한 그런 슛이었거든요. 세르소가 공격 빈도에 비해서 좀 저조한 득점력으로 고전을 하고 있죠.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 이 기요타케도 왼발 인대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가와사키도 최근 성적이 부진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죠. 특히 측면에서 이에나가의 폼이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가와사키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가와사키도 최근 득점력이 떨어지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세르소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쇼난과 나고야의 경기인데요. 쇼난이 교토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이기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의 아주 가파른 상승세죠. 기본적으로 웅크리며 수비적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뒤 최근 폼이 좋은 마치노를 앞세운 빠른 역습 전개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케다, 타카시, 이선 자원들의 순간적인 침투도 뛰어나죠. 90분 내내 상대 뒷공간을 노리더니 후반 막판 왼쪽 측면을 돌아뛰는 움직임에 이은 컷백으로 마치노가 결승골을 뽑아냈죠. 마치노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6골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나고야가 홈에서 가시마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모리시타와 소마, 이나가키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했죠. 가시마의 롱볼 공략에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VAR 판독 끝에 핸드볼로 무효가 됐었죠. 이후에도 상대 롱볼 전개의 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결국 상대 롱볼이 수비 맞고 튄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후반 초반 바로 PK골로 쫓아가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나고야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보여주긴 했는데 수비 라인의 제공권 약점이 확실히 드러났던 그런 경기입니다. 쇼난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매섭죠. 웅크리고 수비적으로 내려섰다가 벌떼같이 역습을 펼칩니다. 나고야도 지난 라운드 가시마 상대로 매서운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중앙 미드필드의 핵심인 이 모리시타가 경고노적으로 결장입니다. 전력 누수가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나고야는 올 시즌 이상하디 홈 원정 성적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죠. 역습을 내세운 이 쇼난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나고야 수비 라인도 꽤나 견고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죠. 쇼난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포항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최근 수비 미스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죠. 이 허용준을 원톱으로 배치하면서 공격적인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이 김천전 그리고 FA컵 대구전에서 측면 돌파와 침투 플레이 그리고 허용준이 점프력을 앞세운 중앙 공격까지 공격적인 운영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수비 라인에서 상대 선수의 침투를 놓치며 실점하며 무승부에 그치고 또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죠. 그랜토와 박찬용 이 두 센터백이 제공권의 강점을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투박한 수비 기술로 침투 플레이에는 좀 허점이 많습니다.
울산이 고전 중이죠. 성남에게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도 판정 불운에 시달리며 0대0으로 비겼고 FA컵에서는 2부 부천에게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1대1 무승부 후 연장까지 갔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의 경기력이 떨어진 건 아닌데 상대가 이 두 줄 수비를 펼치며 박스 안에 공간을 아예 안 주자 이 확실한 뚝배기 공격수가 없는 이 울산으로서는 좀 이 약점이 되면서 발목을 잡히고 있죠. 다만 성남전은 논란 속에 골 취소가 있었고 부천전은 일부 선수들을 로테이션하며 100%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동해안 더비죠. 전력적인 면에서 울산 쪽으로 기울고 실제 이번 맞대결은 울산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두 팀 모두 FA컵을 치르면서 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울산은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며 좀 아꼈죠. 포항이 중원 수비와 이 측면 수비도 좋지만 침투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울산의 바코, 아마노, 엄원상, 이청용 이런 특유의 패스 앤 무브로 충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 포항의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김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김천이 확실한 위기죠. 이 패는 적지만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4승 7무 7패 기대 이하의 성적이죠. 득점력도 떨어지고 수비적인 부분도 문제입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고승범과 문지한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가지 못하죠. 포항 상대로도 단 3개의 슈팅에 그치며 상대에게 크게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김지현이 절묘한 침투로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상대 슈팅이 골대를 때리며 가까스로 무승부에 그쳤죠. 전북이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1대1로 비기고 이 수원 상대로 FA컵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죠. 두 경기 모두 측면에서 바로가 확실한 스피드를 보여줬고 특히 유재문이 잘 해주면서 중원 운영이 살아났고 김진규와 쿠니모토 측면에서 오버랩하는 김문환과 김진수까지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교원도 FA컵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고 구스타보가 확실히 높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전북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 김천 상대로는 어렵지 않게 승리를 챙길 것 같습니다. 김천이 수비형 미들 공백으로 수비 밸런스가 깨졌고 포항전에서 측면이 농락당하며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전북의 바로, 한교원, 문선민, 송민규 등 이 측면 공격수들과 김문환을 앞세우는 이런 오버래핑까지 김천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경기가 되겠죠. 기세가 오른 전북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입니다. 김천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사간도스와 빗셀고베의 경기입니다. 사간도스가 홈에서 도쿄 상대로 무려 5대0 대승을 거뒀죠. 앞서 골키퍼와 수비 미스로 이아타에게 3대1로 패했지만 다시 수비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클린시트 경기를 했습니다. 상대 세르초베 측면 공략에 위기가 있었지만 이 박일규 키퍼의 선방으로 전반 잘 버텨냈죠. 이와사키의 중거리 골로 앞서갔고 후반에도 왼쪽 측면에서 이와사키의 돌파로 시작된 공세에서 이 센터백 디에고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기세를 잡은 후반 교체 투입된 혼다의 공격적인 활약으로 추가골도 터뜨렸죠. 21살의 혼다, 그 다음에 24살의 카키타 이 젊은 피들이 3골을 후반에만 합작을 했습니다. 비셀고베가 우라와에게 홈에서 1대0으로 패하며 리그 2연패죠.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오사쿠 유아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면서 공격력을 기대를 했지만 우라와의 강한 압박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상대 2선 자원들의 빠른 침투 패스와 패스 플레이에 굉장히 고전하며 밀려나는 경기였죠. 결국 박스 인근에서 상대 침투 플레이를 파울로 저지하다가 많은 프리킥 찬스를 내줬고 후반 막판 프리킥 실점으로 패했죠. 이날 패배로 로티나 감독은 드디어 경질이 됐습니다. 사간도스는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좋고 뛰는 양도 많은 팀이죠. 선수들이 투지 있게 부딪히고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비슬고베가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앞선 우라와전처럼 상대가 강하게 나서면 좀 밀려나는 경향이 큽니다. 젊은 공격수들의 골이 터지기 시작한 도스가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을 경기입니다. 고베는 사간도스로부터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이노를 영입하긴 했는데 이번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사간도스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성남과 강원 경기인데요. 성남이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이 대구, 김천, 울산 상대로 3무 승부 단 2실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무너졌던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죠. 특히 현재 고3인 이 김지수의 발견으로 포백 수비 라인이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이 192 장신 센터백으로 제공권과 몸싸움이 뛰어나죠. 다만 다양한 공격 조합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공격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원체 수비적인 운영으로 중원에서의 우세도 가져가기가 어렵죠. 강원이 오랜만에 전술적인 모습이 골로 연결되면서 제주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했죠. 상대 경기 운영에 밀리면 좀 고전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양현준의 측면 돌파인 크로스를 김대원이 마무리하며 앞서갔습니다. 중앙에서 이정엽이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니 양현준도 측면에 올인을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정엽도 프리킥 상황에서 드디어 골맛을 봤죠.
후반 상대 원투백의 PK와 헤더 실점을 내줬지만 임창우의 프리킥 상황 헤더골로 세게 골을 넣었고 3백 라인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 좀 있긴 했습니다.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성남은 수비 밸런스가 안정이 됐지만 공격력이 문제고 강원은 확실히 역습 카운터와 김대원의 오른발이 있지만 수비 라인에서 허점이 생깁니다. 성남의 두 줄 수비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강원이 양현준과 김대원의 스피드와 개인기로 돌파가 된다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큽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강원의 기세가 이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성남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대구와 수원FC 경기인데요. 대구가 전북원정에서 제카와 이진용의 공백에도 수비적으로 잘 버텨내면서 1대1로 비겼고 FA컵 포항과의 맞대결은 3대2 역전승을 거뒀죠. 전북 상대로는 위기가 많았지만 이 쓸백 라인이 박스 안에서 몸을 던지며 잘 막아냈고 고재현이 주워먹기 골로 앞서갔지만 중거리 실점에 비기고 말았죠. 이 고재현 선수는 진짜 위치 선정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인자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포항 상대로는 코너킥 헤딩 실점으로 끌려갔지만 홍종훈과 제카, 고재현의 릴레이골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FA컵 경기가 라마스의 마지막 경기로 중원에서 라마스의 경기 운영 공백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수원FC의 기세도 아주 매섭습니다. 이승우라는 슈퍼크랙의 폼이 절정에 올랐고 불안했던 수비라인도 정비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수원 더비에서 중원에서 정재용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이 생겼고 간결한 패스로 이어지는 역습의 속도도 매섭고 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라스의 파기력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경기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이 이승우의 경기력이 살아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수원 더비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며 휴식기 후에 무패 행진이죠.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은 두 팀이죠. 두 팀 모두 확실한 공격 컬러가 있습니다. 대구는 세징야, 수원은 이승우. 이 에이스들의 활약에 승패가 갈릴 경기입니다. 다만 대구가 라마스의 계약 만료로 이 중원에서의 운영 능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주중 경기를 치른 대구의 체력적인 부분도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체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구 3백 라인의 약점을 수원 이승우가 파고든다면 역배당, 이 수원FC의 승리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대구의 승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수원과 인천의 경기인데요. 수원 삼성이 이 수원 더비 완패에 이어 FA컵 8강 전북 원정에서도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최근 줄곧 포백 수비 전술 위주로 사용을 해왔지만 수원FC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했고 전북의 높이를 의식해 3백 수비로 전환했지만 역시나 3실점하며 패했죠. 수비 라인에서의 실수도 있었지만 더 문제점은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입니다. 이 전진우 류승우를 앞세워 강한 전방 압박의 효과를 보면서 볼을 탈취 후에 역습 전개까지는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도무지 마무리가 잘 안됩니다. 김건희의 복귀로 그나마 골 가뭄 해소에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죠. 인천은 사실상 무고사의 이적이 확정이 됐고 서류 문제 때문에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난 서울과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죠. 인천이 리그 23골을 기록했는데 이 중 무고사가 14골로 팀 득점의 60%를 책임진 선수가 떠난 겁니다. 올 시즌 기본적으로 3백 기반 그리고 미들의 강한 수비 가담으로 중원 압박을 바탕해서 무고사를 향한 카운터로 승리를 챙겨왔던 인천이죠. 송시우 같은 이 빠르고 침투가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클 겁니다. 수원은 수비 라인도 무너지고 이 공격진의 득점력도 떨어지는 상황이죠. 김건희의 복귀에 기대를 걸어봐야 합니다. 인천 역시 측면 수비가 좋은 김준엽의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고 무고사가 팀을 떠났죠.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겠지만 이 전북 원정에서 패한 후에 수원 선수단이 원정 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음 경기 선전을 약속을 했다고 해요. 수원 선수단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무장이 될 그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한 수원의 역습 패턴이 먹힌다면 수원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죠. 수원의 승무 예상합니다. 33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도쿄의 승, 2경기 제주의 승, 3경기 가시와의 무패, 4경기 히로시마의 승, 5경기는 교토의 패, 6경기 간바의 패, 7경기 세레소의 무패, 8경기 쇼난의 승무, 9경기 포항의 패, 10경기 김천의 패, 11경기 사간도스의 승, 12경기 성남의 무패, 13경기 대구의 승패, 14경기 수원의 승무. 이상으로 저희는 33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